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차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국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명절 연휴만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되는 계절입니다. 잠시 후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가을 보양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은 계속해서 클래식 음악 소개로 꾸며줍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200년이 된 동년배 음악가 베르디와 바그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교통체증으로 고생하셨을 텐데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인원은 모두 3,500만여 명,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34만 대였습니다. 작년 추석보다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기 진심으로 바랬고요. 네. 연휴가 그래도 조금 이번엔 여유가 있어서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청에서 지금 장애 투쟁을 하고 있어갖고 예. 저는 추석 당일날도 김한길 대표랑 그다음에 전병헌 원내대표랑 함께 네. 합동 차례를 시청 천막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전에는 주로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의 전통 재래시장이라든가 네. 복지관, 장애인 급식시설, 노인의 보건단체 등을 방문해서 추석 민심을 살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추석 민심 알아보신 결과는 어떠신지요? 예, 아무래도 정치 현안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관심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서민 경제가 좀 점차 악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세웠던 88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또 828 전월세 대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고 주로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형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기대감을 갖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자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셨는데 법안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공동 발의를 같이 했고요. 대표 발의는 저희 당의 최민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앞에서 나왔듯이 추석 때 아주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434만 대, 5.3% 증가했다고 하고 3,500만 명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평균으로 보면 일평균 400에서 450만 대가 이동을 하고 3일 동안에 1,300만 대가 차량이 설이나 추석 기간, 이 대표적인 두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이 일제히 집결하기 때문에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초속도로도 아니고 이젠 정차도로다라는 말을 들 정도로 기능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는 평소와 같이 징수를 하니까 교통체증이 또 병목 현상이 생겨서 더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통행료 징수라는 절차만 없어져도 체증이 일정 정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설과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만 탄력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예. 그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대만 등에서는 대표적인 여기도 이제 귀성객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예.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경우 우리로 치면은 설날이라고 볼 수 있는 춘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춘절 기간 이동하는 인원이 연 인원이 약 34억이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도로가 몸살과 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라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유로 대만은 지난 1990년대 정확히는 95년부터 춘절 기간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교통체증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운전을 해보신 분들, 특히 귀성길에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예. 귀성길에 들어서는 국민이 총 3,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명절 통행료 면제는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이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예. 톨게이트 들어갔다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차 한 대당의 시간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게 워낙 많은 차량이 일시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체증이 유발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공감하는 네.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명절 기간 고속도로가 사실상 지방 국도 수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과연 기능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예.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있어 왔고요. 비슷한 이런 그 명절 치료 문화권의 국가들도 앞서 소개한 대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명절 기간에 서울과 부산 이당 주간이 많이 걸리면 10시간까지 걸리기도 하는 현실인 상황에서 다소나마 고속도로 정체를 풀어주고 예. 귀성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톨게이트 요금 징수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휴 기간 동안 뭐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면야 우리 국민들이나 뭐 다 좋겠지만 예. 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또 그 통행료 수익이 그 기간 동안 또 아주 엄청난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지 않는 거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도로공사 발표에 따르면 저 추석 기간 동안 이용 차량이 뭐 440만 대, 평균 한 450만 대 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간 계산한다면 엄청난 수입에 대한 네. 타격이 있을 겁니다. 예.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약 400에서 500억 정도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는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1년에 뭐 명절 2번, 365일 중에 한 3일씩 한다면 6일 정도 면제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결손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국토교통위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정부 측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고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국고 지원에 있어서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15조 2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 군 차량, 구급차, 소방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들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공익적 목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로 명절 기간 동안에는 교통체증이 상당하고 통행료 면제의 공익적 효과가 꽤 큽니다. 예. 또한 이것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 손실 보전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 유료도로는 통합 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제4조의 손실보전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별히 어떤 예산을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정부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큰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요? 예, 발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일단 그 접수해서 그 법안 소위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법안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로 접수가 돼서 교통위 내에 그 법안 소위에서 일단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법을 검토하려면 저 소위 상정과 아울러서 법안 발의 순서에 따라 앞에 했던 법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국토위 그 전체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고 여기도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 소위 또 상임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많은 논의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전에 지치신 분들 또 가사일에 지치신 분들한테 덕담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늘 한가위만 같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라고요. 보름달이 어느 때보다도 밝고 둥글었는데 정치도 늘 국민들 가슴 속에 보름달이처럼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서민과 중산층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척들과 고향에서 따뜻한 시간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인데요. 한가위를 맞이해서 지난주 금요일 정동극장에서는요. 외국인 근로자와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서 다채로운 한가위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타국 생활하면서 그 명절 때가 가장 외롭다고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추석 전통놀이 체험도 하실 수 있었고요. 전통 종이접기 체험도 모두 무료로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 전통 뮤지컬 미소 춘향연가 공연에 총 180명의 외국인 분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동극장의 박진환 부장의 소개 들어보시죠. 저희 정동극장에서는 미소라는 제목으로 2008년부터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전통 뮤지컬을 저희가 꾸며서 왔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이 저희 공연을 찾아주고 계시는데 이 공연 이야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이란 걸 가지고 서로 다가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저희 한국 문화를 또 외국분들이 오셔서 쉽게 즐기시고 어울려 주시거든요. 저희 공연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이렇게 추석을 맞아서 저희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공익소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이 추석 때 되면 이 추석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에 또 외국에도 이런 추석에 대한 어떤 명절이 다들 존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권마다 다양한 문화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한국에 오신 그런 이주 노동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소외계층 분들이 쉽지는 않은 환경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 때에 맞춰서 저희 극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보시면서 정들도 느끼시고 그리고 추석 맞아서 옆에 있는 가족끼리라도 좀 더 하나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소라는 공연은요, 1997년에 시작해서 16년간 무려 4,800회 공연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까지 전 세계 85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독특하게 내국인 분들보다는 외국인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또 많이 찾아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만큼 통역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를 일일이 자막을 넣을 수도 없고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이 공연은 대사가 아닌 연주곡과 춤으로만 구성이 돼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가락과 소리, 춤사위와 마당놀이의 세시풍소까지 어떤 분은 이 공연을 한국의 미 종합 세트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공연이었는지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한쪽에서 사랑이가 들리고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종이접기 체험 행사를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많이 해서
저희 한국종이문화재단에서 저희 전통에 어울리는 청사초롱을 종이접기로 하는 체험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분보다는 외국분들이 많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추석 명절에서 가족과 함께 신앙절을 보러 오면서 가히 곁들여서 저희 청사초롱 만드는 걸 배우고 많이들 가고 계십니다. 정말 다들 재밌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공연 도중에 뭐 아는 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전통 공연 중간에 영화 음악이나 마이클 잭슨 노래 또 강남 스타일 춤까지 넣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또 전통 종이접기 행사도 옆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외국인 분들이 무척 신기하시더라고요. 이외에도 전통 의상 체험,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까지 체험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 어린이들과 함께도 좋을 행사였군요. 네, 역시 명절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셨는데요. 이 공연을 보러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오신 가족들도 계셨어요. 정동극장이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고궁 구경도 할 겸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민 여러분들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전통 그 음악에 대해서 판소리나 이런 게 더 흥겹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한테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왔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흥겹게 본 것 같아요. 네. 올 여름에 경주에서 했던 미소 공연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정동극장에서 다른 미소 2014 미소 한다니까 제주도에서 가족끼리 왔어요. 추석 연휴를 통해 가지고 고궁 투어 겸 이거 같이 온 김에 공연도 같이 보러 왔어요. 이 미소 춘향전요 이야기가 궁금했는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나라 뭐 전통 문화,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무용이 한데 이렇게 어우러진 아주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서울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좀 처음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이렇게 문화 공연을 봐서 참으로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공연 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네, 공연 중 혼례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공연의 주제도 사랑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동극장 측에서 사정이 안 돼서 결혼식을 못 하셨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또 한국 가정들도 간소하게 결혼식 이벤트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날에는 결혼식 예정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신다고 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서 식을 올리고 가신 분들도 계셨대요. 네,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군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전통 공연하면 국립극장이나 국립국악원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정동극장에는 관객의 90% 가까이가 외국인 분들이래요. 네. 특히 한류 열풍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외국인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거 만들고 있어요. 청사초롱, 청사등롱. 중국어로 하면 따홍灯笼. 연극 보러 왔어요. 오늘 하는 연극이 4시부터 하는 건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연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공연은 이번에 아마 처음이죠. 아직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심양에서 신양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미소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고 또 한국의 뭐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음악,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보시고 더 재밌다고 그러세요. 네.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저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다른 공연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번 주말에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시고 재밌는 공연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승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에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가을 보양식 얘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무엇에 대해 오늘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태어난 지 200년이 된 베르디와 바그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나흘 전인 지난달 8일 가지고 있던 훈장 9개를 정부에 반납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새로 고친 정부의 상훈법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이 취소되고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입니다. 초강력 태풍 우사기가 중국에 상륙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제19호 태풍 우사기는 어젯밤 8시쯤 중국 광둥성 산메이시로 상륙했고 초속 45m의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해 광둥성 동남부 26개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응암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세탁기 등에 타서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탁기 전선을 콘센트에 꽂아놓았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8.28 전월세 대책 이후 3주 연속 오르면서 지난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전에 형성된 서울의 아파트 가격 거품이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소는 지난 98년 1월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실질 가격 지수는 약 330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4계절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에는 어떤 식품을 알아볼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맛도 맛이지만 몸에도 너무 좋은 대표적인 가을 보양식 준비해봤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을은 곡식과 과일, 생선이 풍족해지는 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 쌀밥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 가을 중시주 바가지 같다 이런 속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말 만물이 풍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인심과 마음도 좀 넉넉해지는데요. 식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가을에 식보를 잘 하게 되면 여름 더위에 시달려 지친 몸을 좀 추스릴 수 있고요. 또 기나긴 겨울 탈 없이 지내기 위한 대비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가을 보양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추어탕, 버섯 전골, 장어 백수, 아욱국, 전어, 토난국 이런 것들 대표적인 이 가을철 별미들인데요. 이것들이 다 이제 웰빙 식품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추어탕의 경우에 추는 가을 생선이라는 뜻인가요? 네. 추어는 대개 이제 미꾸라지나 미꾸리를 가리키는데요. 맛은 미꾸리가 좀 낫다고 그래요. 근데 성장은 미꾸라지가 좀 빠릅니다. 미꾸라지는 겨울에는 살이 쑥 빠지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고요. 대개 늦여름과 가을이 맛의 절정인데 요즘은 사실 양식 미꾸라지가 흔해졌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여름철 더위와 일에 지친 농부에게 아주 요긴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추어탕에 든 미꾸라지는 뼈째 먹는 것도 좋다고요. 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미꾸라지에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아주 이로운 최고의 영양 파트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어탕은 골절이라든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이로운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백질도 아주 풍부하다고요. 예, 단백질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도 좋은데요. 병 치료를 한 다음이나 수술 전후에 기력이 좀 떨어진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또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위장질환 환자나 노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그릇 안에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인 파, 고사리, 배추, 우거지 같은 이런 것들이 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고요.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서민의 정력제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진흙탕을 파고 들어가서 가는 미꾸라지의 놀라운 힘이 근거로 제시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추어탕 외에 버섯 전골도 가을 보양식으로 꼽을 수 있겠죠? 예, 주 재료인 버섯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열량이 낮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100g당 한 30칼로리 가량 정도 되는 아주 저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비만이라든가 변비, 당뇨병, 고혈압 예방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 대장암 예방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글루콘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의 보양 효과에 대해서는 옛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예, 중국의 고의서인 신농 번초경에는 이 버섯이 원기를 회복시키고 노화를 억제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요. 표고, 송이, 느타리, 서기 이런 다양한 식용 버섯 가운데 가을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송이입니다. 송이는 가을에만 잠깐 채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버섯인데요. 맛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소나무 밑에서 자란 탓인지 향기로운 솔 냄새까지 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버섯을 편도에 염증이 생겨 목이 좀 칼칼할 때 약으로 썼습니다. 그렇군요. 버섯 전골 말씀해 주셨는데 버섯 전골에 낙지까지 올린다면 금상첨화겠죠? 예. 봄 조개, 겨울, 여름 전복, 가을 낙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낙지는 늦가을이 되면 살이 오르고 알이 차서 맛이 아주 좋은데 버섯 전골에 낙지를 넣으면 좋겠죠. 그렇군요. 가을 보양식으로 장어백숙도 빠질 수 없겠죠? 예, 장어백숙은 여색을 밝힌 연산군의 보양식으로 유명한데요. 연산군은 껍질을 벗긴 장어를 통마늘과 함께 은근한 불로 서너 시간 정도 푹 끓인 그런 국물을 주로 마셨다고 합니다. 네, 장어백숙에 들어가는 장어는 어떤 종류의 장어입니까? 주로 민물장어인 뱀장어와 바다장어가 되는데요. 제주의 천재현에서 사는 무태장어, 전남 고창 선운사 입구에서 잡히는 풍천장어가 뱀장어입니다.
그 풍천장어는 육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풍천은 지역명이 아니라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장어가 서해안의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바람을 하천에 몰고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가을 보양식으로 또 전어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잘 아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봄 멸치, 가을 전어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두 가을 전어의 맛을 애찬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어는 그 산란한 다음인 그 가을에 맛이 아주 오르게 되는데 가을에 잡히는 전어는 살이 두툼해져서 씹히는 맛이 있고 비린내도 좀 적습니다. 또 뼈도 무르고 맛이 고소합니다. 예, 그 가을 전어 그 요리를 잘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그 요리 전에 미리 쌀뜨물이라든가 소금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놓거나 술, 식초를 넣고 조리하면 비린내가 가시고 살이 단단해지는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가을 전어는 꼬리를 잡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꿀꺽 삼켜야 제대로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통째로 먹게 되면 우리 그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 또 관절 건강에 좋은 콜라겐을 또 통째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욱국도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국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가을 아욱국은 막내 사이만 준다. 또 가을 아욱국을 먹으면 살인문 닫고 먹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욱국은 우리 국민의 일생에 아주 밀착된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옛분들도 가을에 먹는 아욱국이 건강에 특히 이롭다고 생각했다고요? 예, 선조들은 가을에 먹는 아욱국이 백년 손님이라는 그 사이에게, 그것도 가장 그 사랑하는 막내 사이에게만 먹일 만큼 특별히 맛이 있고 몸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욱국으로 국을 끓여 3년을 먹으면 외장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문이 이제 외장문이 있고 쌍장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욱국을 먹게 되면 몸이 좀 불어서 외장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건강이 나아진다는 것이지 살이 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욱국은 저열량식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화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손 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드디어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지금 생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의 티켓을 드립니다. 내 손 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오늘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와 인종, 성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음악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유럽 오페라계의 양대 거장이죠. 주세페 베르디와 리하르트 바그너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국내외에서 두 사람을 기리는 공연과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 두 사람의 클래식은 어떻게 즐겨야 할지 오늘도 황지원 음악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베르디와 바그너 동년배로서 두 사람의 인생 참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네, 사실 참 공교로운데요. 이 이탈리아와 독일, 사실은 이제 오페라계에서 소위 이제 양대 산맥, 양대 이제 강국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 그다음에 독일의 어떤 대표적인 거장이 1813년, 그러니까 올해로부터 200년 전이죠. 똑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게 참으로 이제 공교롭습니다. 사실 오페라 하면은 이제 그 유럽에서 태어난 예술이고요. 흔히 이제 3대 강국으로 이탈리아, 종주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를 듭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그 창작법의 차이나 스타일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예로부터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페라라 하면 음악하고 연극,
그다음에 이제 무대 미술이 합쳐진 이제 종합 예술 장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 특히 이제 성악의 아름다움을 강조했고요. 독일은 문학이 워낙 발달해서 오페라 속에서 좀 연극성, 좀 줄거리나 어떤 그 깊은 심리적 갈등을 강조한 오페라를 많이 썼습니다. 베르디와 바그너가 이런 이제 자국의 오페라 전통을 계속 추구하면서 19세기 말에 근대 오페라의 완성을 이뤄냈다고 평가받는데요. 베르디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왕 이렇게 불리고 바그너는 독일 오페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래서 악극의 왕으로 불리는데 이 두 사람이 올해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바그너부터 좀 살펴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 국립오페라단이 그의 마지막 작품인 파르지파를 공연을 하는데 연주 시간이 4시간이 넘고 1막 후에 휴식하는 시간만 1시간이 주어진다고요? 네, 사실 바그너 하면 긴 연주 시간으로 정말 악명이 높은데요. 그 니벨롱의 반지라는 바그너 이제 최대 작품이 있는데 모두 4부작이고 나흘간에 걸쳐서 공연되는데 연주 시간만 한 15시간 되니까 공연을 다 들으면 이제 관객들이 박수를 아주 엄청나게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무대 위 아티스트한테도 치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이게 정말 열심히 잘 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찬의 박수기도 한데요. 바그너 오페라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긴 호흡이 길고 장중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주년을 맞아서 국립오페라단이 이제 파르지파리라는 이 작품을 공연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의 그 성경의 바탕을 둔 성배기사 전설. 다룬 이제 오페라인데요.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구세주가 찾아오고 그 구세주가 처음에는 미완성의 약간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해를 거듭할수록 큰 깨우침을 얻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구원해낸다는 바그너 특유의 좀 추상적인 그런 형태를 띈 오페라인데 바그너는 이 작품을 가리켜서 이건 오페라가 아니다. 이거는 무대에서 신성하게 올려지는 공연예술 작품이니까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무대 신성 축제극. 이런 이제 아주 거창한 좀 부제를 달았는데 그 정도로 바그너의 어떤 오페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와는 달리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들어야 되는 음악이지요. 사실 우리한테는 바그너의 초기 로맨틱 오페라들이 사실 좀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타노이전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특히 이제 로엔그린이라는 오페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그너의 가장 유명한 음악으로 로엔그린 산막에 나오는 결혼행진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에서 나오는 결혼행진곡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 또 알아볼까요? 대중에게는 바그너보다는 좀 더 친근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축배의 노래 그리고 여자의 마음 유명한 곡들이 많죠?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그너는 상당히 이제 음악사에서나 예술사에서 혁명아 심지어는 예술사의 괴물이다.
예. 그렇게 평가받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인물인데 예. 베르디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을 아주 성실히 작품 활동을 했고 예. 작품의 이제 중심적인 소재도 애국주의. 예. 그다음에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베르디는 아주 이제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일찍 이제 밀라노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이제 좌절과 실패를 많이 봅니다. 젊은 시절에 오페라 2곡을 작곡했는데 그 밀라노 유명한 극장이죠. 라스칼라에서 아주 큰 실패를 해서 아들과 딸이 차례로 이제 병으로 사망하고 심지어 이제 부인도 잃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홀몸이 된 상태에서 거의 절망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아주 이제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을 소재로 한 나부코라는 이제 오페라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산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합창이 이탈리아 당시에 민중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아주 이제 이탈리아인의 국민 작곡가로 아주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골레토, 일트라토레 라트라베타 같은 이탈리아 전통의 어떤 성악이 중심이 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음악을 가진 오페라들을 많이 썼고요. 후기에 가면 이분이 돈 칼로라 오페라를 쓴 다음에 한 20년 동안 이제 은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고향 땅에서 집거를 하시는데 그때 아주 제작격인 아주 까마득한 후배가 찾아와서 와그너라는 당신의 어떤 동년배 라이벌이 계속 오페라를 개혁하겠다면서 이제 이렇게 뭐 악거 운동 이런 걸 하는데 선생께서 좀 답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거의 20년 만에 현역에 복귀해서 쓴 이제 후기 오페라가 오텔로, 그러니까 섹스피어 오셀로를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번안한 작품이죠. 이 오텔로로 이탈리아적인 성악 전통하고 독일 스타일의 어떤 연극성이 강한 오페라를 가장 성공적으로 절충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는 작품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올해 4월에도 국립오페라단에서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인 팔스타프를 또 이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베르디가 오늘 있게 한 베르디를 세계적인 작곡가로 만들어준 이제 작품은 나부코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중에서 유명한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으셨습니다. 지금 바그너와 베르디 두 작곡가 모두 음악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들인데 실제
공연으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올해 베르디 바그너 이 두 명의 위대한 작곡가들이 200주년이라 예. 국제적으로는 사실 오페라 하우스들이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르디 작품도 많이 공연하고 특히 예. 바그너는 작품 길이도 길고 예. 좀 이렇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이라서 예. 이제 평소에는 공연을 많이 하지 않는데 예. 파리니, 밀라노, 미넨 같은 이제 주요 가극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예. 이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2월달에는 미넨에서 베르디의 레퀴엠 예.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렸는데 예. 거기에는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들이 임석했는데요. 예. 저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또 한국의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죠. 예. 서울대 교수이신 베이스 영광철 선생이 예. 여기 솔리스트로 나와서 그렇군요. 아주 이제 기념비전 공연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베르디와 바그너의 공연을 접할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88 공연이 예. 다음 주 10월 초부터 이제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하게 되고요. 예. 11월 달에는 예술연당 주최로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죠. 리골레토와 라트라베아타 등을 콘서트 예.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수들 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10월 10일이 이제 베르디의 예.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베르디 오페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연들이 연이어서 펼쳐질 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황지원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이 끝 시간이라서 그런지 너무 아쉬운데 다시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 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네, 오늘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조용필 일산 공연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 번호 2973번 쓰시는 분, 2973번 쓰시는 분께 선물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